자, 독립시행의 확률, 계속 이제 확률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조건부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독립사건, 종속사건 얘기를 할 때 배반사건이랑 꼭 구분을 하라고 했어요. 헷갈리지, 그지? 그런데 오늘 또 뭘 하냐면 독립시행이라는 걸 또 해. 와, 이게 단어들이 막 겹치잖아, 그지? 그래서 복습 삼아 한 번 더 여기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꼭 구분하시란 얘기야. 첫 번째 메모해두세요. 먼저 배웠던 배반 사건 얘기를 해보죠. 배반 사건의 정의는요, 일단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존재해야 되고 그 둘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A, B 두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A, B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하면 A 사건과 B 사건에 똑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더라. 공사건이더라. 이게 배반 사건의 정의야. 요거랑 독립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독립 사건은 이게 독립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따로따로 일어나니까 서로 겹치지 않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얘는 확률적으로 독립을 이룬다. 그래서 확률이 영향을 받지 않아 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률이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조건부 확률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확률은 변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독립이다 종속이다를 점검하는 식이 뭐였냐면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한 것과 같으면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독립 사건이야 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여기에서 독립 시행과도 구분을 하셔라 입니다. 독립 시행. 자, 독립 사건을 다시 언급을 하면 얘는 확률적으로 독립을 이룬다. 즉 확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독립 시행도 잠깐만 설명을 하면 시행이라는 건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는 그 행위를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게 독립 시행이 된대. 이 말은 뭐냐면 얘도 매번 시행할 때마다 확률이 바뀌지 않고 일정하다. 확률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야.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봐봐. 동전을 5번 던질 거야. 동전을 5번 던지는데 첫 번째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얼마가 되겠니? 한 번 딱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지. 그리고 첫 번째 결과를 봤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동전을 던져요. 두 번째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바뀌는가요? 2분의 1에서 뭐 3분의 1로 바뀌나요? 아니지. 그때도 2분의 1의 확률로 일정하단 말이야. 아, 이렇게 시행을 거듭해도 특정한 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바뀌지 않고 일정하더라. 즉 확률이 고정돼 있더라. 이거를 우리가 독립 시행이라고 해요. 확률이 독립돼 있다. 이런 의미야. 괜찮지? 그래서 돌아가 볼게요.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독립시행은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이 있는데 동일한 시행을 반복할 때 뭐 100번 던진다, 200번 던진다 이런 시행을 반복할 때 각 시행의 결과가 즉 앞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많이들 착각하는 게 그런 게 있어. 뭐 예를 들어 체육 시간에 자유투를 10번 던지는데 수행평가가 8번을 넣어야 뭐 A를 준다라고 해봐요. 그래서 막 넣기 시작을 했어. 쭉 넣는데 9번까지 다 넣었어. 그러면 왠지 10번째도 넣을 것 같잖아, 그치? 느낌상. 그런데 우리가 확률을 넣는다 안 넣는다 경우만 봐서 넣을 확률이 2분의 1, 실패할 확률이 2분의 1이겠죠?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10번째에 내가 넣을 확률이 얼마겠니? 2분의 1이겠죠? 심적으로는 100% 넣을 것 같지만 확률이 1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매 회마다 확률은 2분의 1로 고정돼 있어. 그런 의미야. 알겠지?
그러니까 앞에 여러 번 성공했다 해서 마지막에 던지는 확률이 바뀌냐?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매 시행마다 확률은 일정하더라. 이게 독립 시행이다 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각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우리가 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확률 자체는 바뀌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독립 시행이라고 해요. 확률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건데 라는 얘기거든. 아래쪽에 잠깐 읽어보고 좀 예시를 들어서 밑에 설명 있는 데를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한 번 시행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어떤 확률 P가 존재한대요. 뭐 예를 들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이런 얘기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4의 약수가 나올 확률, 4의 약수는 1, 2, 4가 있으니까 2분의 1 그런 확률이 있대. 그러면 이러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예를 들어 10번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5번 나올 확률을 구해보세요.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내용이야. 알겠죠? 그래서 횟수가 있고요. 전체 던지는 횟수가 있고 전체 시행하는 횟수가 있고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몇 번 나온다. 그것의 확률을 구할 때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여기 있는 공식은 나중에 생각을 다시 할게요. 알겠지? 돌아가서 아래쪽 설명 봐봐. 공식이 잘 이해 안 되면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다시 일반화를 시키면 더 좋습니다. 볼게요. 한 개 주사위를 4번 던진대요. 총 횟수는 4번이야. 총 횟수는 4번을 던질 건데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 뭐냐면 1의 눈이 나온다가 관심 있는 사건이야. 횟수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1의 눈이 나온다라는 게 관심 있는 거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의 눈이 나오는 게 있으면 요것에 확률을 구해볼 수 있겠죠. 그거를 P라고 한다 그러면 확률은 얼마입니까?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이거 3번 던지는 건 나중에 할 거고 3번 나오는 건 나중에 할 거고 한 번 딱 던지면 확률이 6분의 1이겠지. 그래서 한 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6분의 1이다 이렇게 결정하고 갈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런 확률을 가지고 전체 4번을 던질 건데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3번일 확률을 구해보래. 그러면 아래쪽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던졌을 때 결과들을 이제 나열을 쭉 해볼 거예요. 동그라미 친 거는 1의 눈이 나온 상황이고 X 친 거는 1의 눈이 안 나온 상황이야. 우리가 3번 나오는 걸 원하잖아, 그지? 그럼 3번 나오게끔 하는 게 연속해서 나오고 마지막에 안 나오고 또는 세 번째 안 나오고 또는 두 번째 안 나오고 또는 첫 번째 안 나오고 이렇게가 되겠죠. 생각해보면 4번 시행 중에 한 번만 안 나오면 돼. 그게 몇 회 차에 안 나오게 할 거냐? 즉 4개 중에 한 번을 고르는 거 또는 4번 중에 3번 나와야 되니까 몇 회 차에 3번을 내가 나오게끔 할 거냐 고르는 방법 만큼이 경우의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볼게요. 동그라미 친 게 1의 눈이 나왔다라는 건데 그때의 확률이 얼마지? 6분의 1이지. 그러면 각각을 봤을 때 첫 번째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 거고요. 두 번째도 나왔으니까 6분의 1인 거겠지. 괜찮나요? 세 번째도 6분의 1이겠지. 얘네들이 매번 던질 때마다 확률이 바뀌진 않아요. 그치? 우리가 미리 계산해놨던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로 고정돼 있어. 이거를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독립시행으로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나왔고 마지막은 나오면 안 돼. 그럼 확률이 얼마죠? 6분의 5가 되겠지. 즉 1 빼고 2부터 6까지 나올 확률이니까 6분의 5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1회, 2회, 3회에 1의 눈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이게 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해되니?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이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우의 수에서도 곱했었지, 그지? 그래서 연속적으로 다 곱하면 오른쪽처럼 확률이 계산이 돼요. 즉 6분의 1은 3번 곱할 거고 6분의 5는 1번 곱할 거야. 괜찮지? 자, 그런데 이거는 1, 2, 3회에 1의 눈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의 확률이었어요. 그러면 그 밑줄은 어때? 3회 차에 1의 눈이 나오지 않고 나머지는 1이 나오는 경우야. 여기서도 확률을 써보면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 여기는 6분의 5, 여기는 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줄에 확률을 썼던 게 순서만 바뀌었지, 그지? 순서만 바뀌고 어차피 두 번째 줄에 확률을 구할 때 이거 다 곱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6분의 1이 3번, 6분의 5가 한 번 곱해진 거는 첫 번째 줄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확률 자체는 다 똑같겠죠, 그죠? 각각의 줄에서는. 자, 그럼 세 번째도 마찬가지네. 두 번째 1의 눈이 안 나왔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나왔으면 결국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인데 6분의 1은 3번 곱해지고 6분의 5는 한 번 곱해지고 이거는 바뀌잖아. 마지막 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순서만 곱하는 순서만 달라졌지 최종적으로는 6분의 1을 3번 곱하고 6분의 5를 한 번 곱하는 거는 달라짐이 없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우의 수가 4개밖에 없으니까 하나씩 다 계산을 해봤는데 나중에 이게 10줄이고 뭐 20줄이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괜찮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지 경우의 수를 세해서 개수처럼 사용을 할 거야. 여기는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지만 10개가 넘으면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이러한 경우의 수는 어떻게 셌었어요? 아까 처음에 4번 시행 중에 1의 눈이 나오는 3번의 시행을 3번의 횟수를 정해주는 방법이었어. 그게 뭐지? 4, 시, 3 이렇게 되겠죠. 또는요, 의미를 조금 다르게 가져가면 4번 횟수 중에 1의 눈이 안 나오는 한 번 횟수를 정하는 거랑도 같아. 오케이? 요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 확률은 어떻게 하냐? 4시 3을 경우의 수니까 이거를 개수처럼 써서 4시 3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돼요? 6분의 1의 세제곱과 6분의 5의 1제곱을 곱해 놓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4번 중에 3번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야. 괜찮죠?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적용하는 부분이었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마지막 해볼게. 확률을 계산할 때 자, 4번 중에 나는 1의 눈이 3번 나오길 원해요. 그런데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었지. 그게 몇 번 곱해져 있었죠? 3번 곱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확률이지. 1의 눈이 나오지 않는 확률이니까 나머지 확률은 6분의 5네요. 그죠? 그거는 몇 번 곱해져 있어야 돼? 한 번 곱해져 있어야 돼. 와,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보던 구조 아니니? 민서? 이 구조 언제 봤어? 응? 그치. 뭐의 일반화? 이항정리 전개식의 일반화. 그래서 복습삼아 하나 적어놔 볼게요. 여러분도 적어봐. 이항정리 뭐였냐면 항 2개짜리를 n 거듭 제곱을 전개했을 때 이 전개식의 일반항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 전개식의 일반항이라고 적을게요. 그럼 어떻게 됐었냐면 n개의 괄호 중에 r번을 뽑을 건데 이거는 내가 관심 있는 녀석으로 잡아주면 되겠고 A를 뽑는 횟수로 잡아도 되고 B를 뽑는 횟수로 잡아도 괜찮아요. 그쵸? 그러면 A를 뽑는 횟수라고 한다 그러면 A가 R번, 그렇다면 나머지 B는 전체 횟수에서 R번 뺀 거, 이게 이항정리 전개식의 일반항이었단 말이야. 맞죠? 요거랑 구조가 사실상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로 와서 첫 번째 있는 6분의 1이라는 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의 확률, 아까 P라고 뒀던 거 맞지? 그렇다면 6분의 5라는 거는 그거 외의 확률이잖아요. 맞습니까? 그거 외의 확률은 여사건의 확률과도 같아.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할 때 우리가 다루는 확률은 딱 2개밖에 없어. 내가 관심 있는 거, 그 외의 거. 괜찮죠? 그래서 확률을 하나의 값이라고 봤을 때 확률 2개만 다루는, 즉 이항정리에서도 항을 2개만 다뤘잖아요. 그치?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에 쓰는 요 식은 결국은 이항정리 전개식의 일반항의 구조와 같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메모할게. 6분의 5라는 거는 그 외의 확률, 여사건의 확률이기 때문에 1 빼기 P, 또는 나중에 요거를 Q라고도 쓸 때가 있을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돌아가 볼게요. 요 예시를 가지고 일반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올라가서
동그라미 1번 봐봐. n번 시행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의 확률이 p라고 정해줬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확률을 어떻게 하면 돼요? q라고 해도 되고 전체 확률 1에서 관심 있는 사건의 확률 p를 빼면 나머지 확률이 되는 거지. 괜찮죠? 네. 그래서 1번 보면 n번 시행 중에 내가 관심 있는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그게 r번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게 그대로 확률의 거듭제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확률 1 빼기 p였잖아요. 그죠? 나머지 확률은 얼마만큼? 전체 시행 횟수 n번에서 내가 관심 있는 사건 r번 제외하고 나머지 횟수만큼. 그래서 n-r만큼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요것만 잘 알아둔다 하더라도 알아두면 웬만큼 이제 확률 처리는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그래서 뭐 R이 0일 때, R이 N일 때는 그냥 집어넣으면 공식 다 처리되겠죠, 그죠?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문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다음 장에 필수 예제 9번 한번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진답니다. 와, 시행 횟수가 지금 6번인 거야. 오케이? 그런데 1번 짝수의 눈이 4번 나온대.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조적으로 좀 구분을 하세요. 첫 번째,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부터 구해보는 거야. 즉, 4번 횟수는 내가 나중에 처리를 하고요.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부터 구해보는 거죠. 즉, 아까 정의했던 P라는 녀석을 찾아보라는 얘기야. 태인아, 얼마니? P라고 했을 때 짝수 확률 얼마야? 3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편의상 나머지 확률 Q라고 할게요. Q는 얼마겠어요?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뭐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그래서 4번 나와야 된대요. 그럼 아까 구조대로 한다 그러면 한번 1회차 이렇게 할게.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6번을 던질 건데 4번 나와야 되는데 그럼 나오는 상황을 동그라미라고 표현해 본다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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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그리고 안 나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몇 가지나 있겠니? 예요. 정영아, 몇 가지 있겠니? 그렇지. 이게 6번 중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4번을 선택하는 경우만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6번 중에 4번을 선택하는 거. 괜찮나요? 또는 6번 중에 2번을 안 나오는 거야 라고 선택하는 것도 동일해요. 근데 우리는 관심 있는 사건이 짝수의 눈이 나온다라고 했고 그거를 P라고 고정을 시켜놨으니까 그거 기준에 맞춰가지고 식을 써보자고요. 그럼 지금 나오는 경우 4번을 썼잖아, 그지?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게 몇 번? 4번 곱해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머지 확률이 2분의 1이지, 그지? 이거 몇 번? 2번 곱해진다는 얘기야. 여기서 써놓은 앞에 있는 2분의 1이라는 확률과 뒤에 있는 2분의 1이라는 확률은 엄밀히는 다른 의미야, 그지? 값이 똑같을 뿐.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뒤에 있는 거는 그렇지 않을 확률, 즉 홀수가 나올 확률이야. 괜찮죠? 자,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돼요. 64 계산할 때는 62로 계산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메모하자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경우가 나오는 게 4번이면 한 번 던졌을 때 관심 있는 확률이 2분의 1이었으니까 그 4번이 여기 따라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나머지 횟수는 여기로 올라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짝수의 눈이 적어도, 자, 적어도의 체크. 보통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 여사건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래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 짝수의 눈이 적어도 2번 나온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적어도 2번이니까 2번이 나오거나 3번이 나오거나 4번이 나오거나 5번이 나오거나 6번 다 나오거나. 그럼 우리 확률 계산을 몇 번 해야 돼? 5번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를 세보면 반대는 뭐 몇 번 하면 돼요? 요거 반대는 안 나오거나 한 번 나오거나겠지. 와, 계산을 2번만 하면 돼. 이게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안 나오거나 한 번 나오는 확률을 구해서 전체 확률 1에서 제외를 해버리면 2번에서 묻는 확률이 되겠군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도 바로 가보자. 짝수의 눈이 나올 횟수가 0번일 때, 선생님 왼쪽에다 쓸게요. 2번에 대한 얘기야. 첫 번째, 짝수가 나오는 횟수가 0번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아까 그 확률 계산하는 식을 굳이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6번 시행 중에 짝수는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짝수가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었는데 그거는 안 나오는 거야. 그 외의 확률인 나머지 확률 2분의 1은 몇 번? 6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금 6건 하고 있으니까 짝수 나오는 횟수가 한 번일 때를 또 생각해보죠. 간단하죠, 그죠? 6번 중에 한 번을 선택해주면 되겠고 관심 있는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거 한 번, 그 외의 확률 2분의 1은 5번 이렇게 되겠어요. 확률이 똑같으면 사실 편한 게 뭐냐면 여기 뒤는 사실상 이렇게 쪼개서 쓸 필요가 없지. 결국은 뭐야? 2분의 1이 6제곱은 일정하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1번의 확률과 2번의 확률을 더해서 전체 확률 1에서 빼버리면 우리가 구하는 2번의 원하는 확률이 나오겠군요. 맞지? 넘어가죠. 자, 필수 이제 10번으로 가보자. 메모를 좀 하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에요. 여기서 끊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 눈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3의 배수 눈이 나올 확률을 미리 구해놔 봅시다. 얼마입니까? 3의 배수가 뭐 있죠? 3, 6 두 개 있잖아, 그치? 그러면 6분의 2, 3분의 1의 확률을 가져요. 또 가보죠. 이럴 때는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진대. 동전 3번 던진대. 동전 3번 던지고 얘네가 그래서 한 세트예요. 얘네가 한 세트야. 그 다음 가볼게요.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와, 4의 배수 눈이 나오면 이거도 메모해두죠. 4의 배수의 확률은, 4의 배수는 뭐밖에 없지? 4밖에 없지. 그러면 6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4의 배수 눈이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동전을 아까랑 횟수가 달라졌어. 4번 던진대. 이게 또 한 세트야. 그래서 이렇게 묶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 해석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온대. 동전을 던지는 경우가 지금 빨간색 세트랑 파란색 세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간색 세트에서는 3의 배수 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질 거니까 저때 3번을 던졌을 때 2번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파란색 세트로 가면 4의 배수가 나오면 동전 4번 던질 거니까 4번 던진 중에 2번이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분리해서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뭐 이게 풀이가 있긴 하지만 쌤 같은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합시다. 첫 번째, 3의 배수가 나오고 여러분들 나중에 풀 때도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간략하게. 3의 배수가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동전을 3번 던질 건데 그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이렇게 구할 거예요. 괜찮나요? 이거 바로 구해볼게요. 아까 3의 배수 나오는 확률이 3분의 1이었거든요. 그럼 여기는 3분의 1을 시작으로 출발. 3분의 1 확률로 3의 배수가 나왔어. 그러면 연속적으로 동시에라는 의미니까 곱해서 동전을 3번 던질 거래요. 동전 3번 던질 건데 그 중에 앞면이 2번 나와야 돼. 근데 생각해봐. 동전을 4번 던질 때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로 일정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독립시행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3번 중에 2번, 즉 3번 중에 2번이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2번 따라가고 뒷면은 나머지 확률이죠, 그죠? 그런데 나머지 확률도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한 번 따라간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지금 동전 던지기이기 때문에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 똑같아서 별로 좋진 않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의 배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동전을 4번 던질 거거든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앞면이 2번 나오는 상황을 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럼 똑같이 가면 되겠죠?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었고요. 동시에 이번에는 4번 중에 2번을 골라내면 되니까 4번 중에 앞면이 나올 2번 선택을 해주는 거고, 앞면의 횟수가 2번, 뒷면의 횟수도 2번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왔을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고, 4의 배수가 나왔을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했어요. 이 두 확률은 더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1번, 2번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괜찮나요? 자, 하나만 더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다음. 자, 필수제 11번으로 가볼게요.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점, 뒷면이 나오면 10점. 이제 앞으로 내신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식을 좀 써야 됩니다. 앞면이 나오면 이렇고 뒷면이 나오면 이렇더래. 그랬을 때 동전을 8번 던진대요. 8번 던져서 100점을 얻을 확률을 구하래. 생각을 좀 해보자. 앞면이 몇 번 나오고 뒷면이 몇 번 나오고를 알아야 100점을 만들잖아, 그지?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해볼게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A라고 지정을 하고요.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B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아래쪽 풀이는 X, Y로 뒀네요. 뭐 크게 상관없어요. 자, 일단 몇 번 던지기로 했지? 8번 던지기로 했으니까 8번 중에 앞면이 몇 번, 뒷면이 몇 번이잖아. 결론은 앞면이 나온 횟수랑 뒷면이 나온 횟수를 합쳤을 때 총 8번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100점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점수 계산은 어떻게 하기로? 앞면이 나오면 20점,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주기로 했으니까 나온 횟수만큼 다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면이 A번 나오면 점수는 20A점이 되겠고, 뒷면이 B번 나오면 10 곱하기 B점이 되겠죠. 이게 총 합쳐서 몇 점? 100점이어야 돼. 이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익숙하게 하는 연립으로 풀어보자. 자, 그럼 그 밑에다가 10 나눌게요. 그러면 2A 더하기 B가 10을 만족하면 돼요. 밑에서 위로 빼면 A는 2, B는 6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간단하죠, 그죠? 즉, 총 8번 던지는데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이 6번 나오면 점수 100점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맞지? 자, 그러면 8번 던지는데 우리가 앞면이 2번 나오는 걸 보고 싶어.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나와도 되고 첫 번째, 세 번째 나와도 되고 첫 번째, 8번째 나와도 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동전을 던지는 거는 매 시행마다 확률이 바뀌진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했죠? 독립시행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8번 시행 중에 앞면이 2번 나와야 되니까 2번 나오는 것을 골라주고 나머지 부분은 뒷면이 다 나오면 돼요. 그래서 확률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 8번 시행 중에 앞면이 나올 2번 횟수를 정해주고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었지, 그지? 그것이 몇 번? 2번이란 얘기야. 그러면 나머지 확률이 뒷면이 나올 확률이고 그것 또한 2분의 1이고 이건 몇 번? 8번 중에 2번은 앞면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6번은 뒷면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끝이에요. 할만하죠?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먼저 하실 거는요, 오늘 독립시행의 확률 했으니까 앞부분 한번 읽어보고 뒤로 넘어와서 선생님이랑 필수예제만 풀어봤는데 그 밑에 거부터 다 해결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숙제로 넘어가가지고 잘 해결 안 됐던 거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개별적으로 봐줄게요. 오케이?